오늘은 한국 영화 부산행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평가와 반응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작품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 영화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시청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보시죠. 이 영화는 이야기, 배우들, 대단한 시나리오, 그리고 마음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좀비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도 그동안 나왔던 영화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처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영화 감독들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들은 놀라웠습니다. 전체 영화를 통틀어 와 라는 말을 내뱉으며 마음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액션, 스릴, 잔인한 장면,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리듬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영화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훌륭한 역할을 했으며 마동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멋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CG는 만족스러웠으며 좀비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정말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피가 여기저기 흐르는 모습이 정말 현실적이었습니다. 음악은 모든 장면에서 긴장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첫 번째 한국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지역이지만 이제는 이 작품에 대해 알고 있네요. 이 작품은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영화를 지역 극장에서 봤고 공유와 마동석 때문에 봤는데 좀비 이야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꽤 괜찮았어요. 영화는 시작부터 주목을 끌었습니다. 페이스는 좋았고 지루한 장면이라고 느낄 새도 없었어요. 이야기는 명확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냥 생존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감정을 흔드는 장면도 몇몇 나올 겁니다. 때때로 몇몇 캐릭터들은 너무 짜증나서 빨리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유도 짜증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역할마저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역인 김수환도 자신의 역할을 잘 했고요. 마동석은 멋지고 귀여운데 그의 역할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래는 수환이의 노랫소리와 벨소리 빼고는 배경음악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효과음들은 올바른 시점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좀비 영화에서는 시청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놀라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좀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더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5년쯤 후에 다시 볼지도 모르죠. 정말로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를 볼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에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여러 배우들이 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포칼립스 영화나 좀비 영화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산행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저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긴 듯 합니다. 이 영화를 스포일러 없이 칭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부산행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보겠습니다. 캐릭터의 깊이, 캐릭터의 성장, 액션 요소, 긴장감, 유머적 장면, 슬픈 장면, 좋은 교훈. 요약하자면 이 영화를 꼭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비 팬들만의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기차를 타기 직전에 이 영화를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좀비 영화에까지 심파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평가도 있었는데요. 해외 시청자들은 일반적인 좀비 영화와 다른 한국 좀비물의 스토리에 많은 감동을 받은 듯합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보시죠.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영화는 제게 있어서 큰 발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예고편도 안 보고 그냥 봤는데 갑자기 좋아하게 됐어요. 이 영화는 진짜 무서우면서도 눈물이 나는 영화였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기차를 활용한 것과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한 것도 인상적이었고 모든 장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놀라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해지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이 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공유가 아빠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연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마동석과 최우식 그리고 정유미에게 잘 살펴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우들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는 스릴러와 호러 영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볼 생각은 없지만 다른 분들이 보길 추천해요. 그리고 부산행의 차기작을 기대해 봅니다. 좀비 영화를 싫어하는 해외 시청자들도 부산행은 재미있게 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 듯한데요. 사회 계층 간의 차이에 대한 비판과 냉정한 셀러리맨에서 변화하는 공유의 모습 등 주연들의 감정 변화를 잘 담아낸 한국 영화의 다른 모습들에서 깊이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슬픈 결말을 진짜로 싫어합니다. 정말로 만약 불행하거나 불확실한 결말의 냄새가 나면 드라마나 영화를 당장 그만둡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다릅니다. 결말이 행복하지 않지만 완전히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본 좋은 좀비 영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워킹데드를 많이 봐왔고 오랫동안 월드워 Z를 사랑했지만 이 영화는 그것들을 능가합니다. 꼭 보세요. 현대 좀비 영화 중 가장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부산행은 좀비 대유행 기간 중 부산에 도착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담고 있습니다. 설국열차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설국열차와 달리 부산행은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때로는 심장을 찢어지게 하는 감정적인 장면들이 등장하며 이야기의 인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도덕적인 메시지와 사회적인 코멘트도 있지만 미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히 그냥 좀비 영화로 감상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공유는 평소와 같이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마동석 역시 훌륭한 연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수아는 왜 관심받는 아역 배우인지를 증명합니다. 만약 좀비 영화의 소수자 혐오와 총기 협회의 선전에 지친 상태라면 총기가 없는 나라에서 촬영된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영리함을 발휘하여 생존해야 합니다. 열차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영화는 액션과 공포와 함께 많은 눈물도 흘리게 할 겁니다. 영화 부산행을 꼭 보세요. 이렇게 부산행의 해외평가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좀비 장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생존과 서로 간의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한국 영화의 매력과 높은 수준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